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을 지금 찍으려고 제가 학교에 다시 왔어요. 퇴근했다가. 왜냐면 당장 내일 올릴 거라서요. 지금 현재 시각이 한 밤 9시쯤 됐습니다. 학교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아무도 없으면 되게 무서운데. 아무튼 봅시다 여러분. 빨리 찍고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지구에서 보면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 그러니까 이 저위도 지방의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대기와 해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배울 건 뭐냐면 이 대기가 에너지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기 대순환이에요. 자, 대기 대순환을 배우기 전에 이 대기 대순환이 왜 생기는지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실은 아니지만 가정을 해볼게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기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기가 순환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원동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는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남으면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내가 버리는 에너지는 적은데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점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공기들은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는 팽창하게 되고,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내려갈까? 여기 저위도 지방의 공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똑같은 이유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는 적은데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에너지를 자꾸 뺏기는 입장이니까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럼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공기가 차가우면 부피가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면 밀도가 커지니까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죠. 바로 이 두 가지의 공기 흐름을 원동력으로 해서 이 주변에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지금 내려가요. 얘는 지금 올라가요. 그러면 보세요. 이쪽에는 공기가 남아 돌죠?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 그럼 이쪽에 공기가 많은 상황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동그란 공에다가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불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공기가 어떻게 될까? 동그란 구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내려가겠죠. 동그란 구가 있어. 위에서 바람을 불어. 그럼 바람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겠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바람이 불어. 그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도 퍼져나가고 이쪽으로도 퍼져나가겠죠. 맞죠? 공기가 퍼져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퍼져나가는 공기는 어차피 좌우 대칭으로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한쪽만 그릴 거예요. 한쪽만. 어차피 이 대기 대순환은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쪽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기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데워져 가지고 올라가죠. 자, 이쪽으로 올라간 공기는 이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당연히 얘는 또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순환하냐면 이렇게 순환하죠.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서 뜨겁게 데워진 공기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열을 뺏기면서, 열을 뺏겼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열을 뺏기고 다시 또 내려와서 여기서 열을 흡수해서 뜨거워진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열을 뺏기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되게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요. 이제 다시 이거를 글로 써보자면 어떤 거냐면, 자, 여기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차가운 물질일수록 밀도가 좀 더 커지게 되죠. 밀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는 이런 일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저위도 지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남죠. 에너지 과잉 상태예요. 아까 한 얘기들 좀 반복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밀도가 어떻게 될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죠. 밀도가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로 떠오르겠지.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상승기류가 형성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저위도에 있는,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에 있는 남는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로 이동시켜줘요? 고위도 쪽으로 이동시켜줘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대기의 순환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구는 자전을 하거든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힘든데,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코리올리 효과라는 게 생겨요. 코리올리 효과, 코리올릭스 이펙트라는 코리올리 효과가 생기고요. 이 코리올리 효과가 생기게 되면은 무슨 힘이 발생하게 되냐면 전향력이라는 힘이 발생하게 돼요. 전향력이라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질문하시면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전향력이라는 게 이 지구의 위쪽을 북반구라고 하고 여기를 남반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향력이라는 게 북반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것들은 오른쪽으로 조금씩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순환이 한 덩어리로 순환하는 게 아니라 총 3개의 덩어리, 저위도 지방과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의 3개의 덩어리, 3개의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3개의 덩어리 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순환을 만들게 되는데, 그 3개의 순환을 우리는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자전 방향은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고 표현을 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 서쪽에서 동쪽인데 상상하면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지구예요. 지구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요. 밑에가 남쪽이에요. 여기 선생님 가슴에 그 대한민국이 있다고 해봅시다. 대한민국 지금 지도를 그려보세요. 그럼 이쪽이 동해죠. 이쪽이 서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전합니다. 지구는 이렇게 자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의 북쪽을 생각해 봅시다. 즉 여기 북극 쪽에서 나를 내려다본다고 생각해봐. 제가 돌고 있을 때가 상상하세요. 이렇게 위쪽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그러면 내 머리가 여러분이 보셨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렇게 도는 거잖아. 이렇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건 이제 서에서 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기준으로다가 뭐라고?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자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순환할 것 같았던 게 어떻게 된다? 총 3덩어리의 순환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뭘 얘기했냐면, 이 지구의 대기 순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딱 2개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저위도에서 상승하는 이 녀석. 두 번째, 고위도에서 하강하는 이 녀석. 이 2개 때문에 돌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2개 때문에 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적도지방에서 상승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하강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네들이 돌 건데, 얘네들 다 순환이에요. 순환. 서큘레이트. 돈다는 얘기예요. 돌아. 근데 돌 건데 방향이 정해졌죠. 돌 건데 방향이 정해졌어. 그럼 얘는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방향을 정해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돌겠어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돌겠죠.
이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얘는 이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돌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얘 볼게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돌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 방향으로 이미 설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돌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얘는 지금 뭐 때문에 돌고 있어? 바로 여기서 하강하는 기류 때문에 돌고 있어요. 얘는 뭐 때문에 돌고 있어요? 여기 상승하는 이 기류 때문에 돌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서 상승하는 기류, 하강하는 기류, 쉽게 말하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제가 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돌아요. 그리고 얘는 돈다면 어느 방향으로 돌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 영상을 제가 찾으면 여기다 딱 띄울 텐데 톱니바퀴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뭘 생각하면 되냐면 톱니바퀴 보세요. 이 톱니바퀴와 이 톱니바퀴 사이에 있는 톱니바퀴는 어떻게 돌아야 하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톱니바퀴에 예의를 들 게 없어서 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고 있냐면 이렇게 돌고 있어요. 맞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돌고 있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돌고 있는 두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있는 녀석은 어떻게 돌 수밖에 없냐? 사이에 끼어 있으면 이렇게 돌 수밖에 없죠. 어떻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겠죠?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니까 얘도 따라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 부분은 따라서 같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 때문에 얘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끼어서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반시계처럼 돌고 얘는 반시계처럼 돈다면 서로 인접한 톱니바퀴의 경우에는 어떻다?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순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3개의 순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3개의 순환은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순환은 극지방 근처에서의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극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위도 지방에 돌고 있는 이 순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패렐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패렐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아래쪽 적도 지방 근처에 돌고 있는 이 순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요. 헤들리 순환.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이름 딴 거 같죠, 딱 봐도. 자, 극순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극순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여기서 하강기류라는 원동력이 있죠. 자기 안에 원동력이 있어서 그 힘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원동력이 있어서 스스로 도는 애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직접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순환. 얘는 직접 순환이에요. 자, 그럼 헤들리 순환도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말한 이 적도지방에서 상승하는 이 기류 때문에 빙글빙글 도는 거죠. 지금 이 안에 원동력이 존재하죠. 그럼 헤들리 순환도 무슨 순환일까? 네, 얘도 무슨 순환이냐면 직접 순환이에요. 직접 순환. 직접 순환이에요. 자, 직접 순환이고요. 자, 그런데 패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승기류나 하강기류 같은 어떤 직접적인 원동력이 없죠. 얘는 아까 왜 돈다 그랬어? 얘가 이쪽으로 돌고 얘가 이쪽으로 도니까 사이에 껴서 어쩔 수 없이 도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기가 스스로 도는 게 아니라 옆에 애들이 돌아서 함께 도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간접순환으로 분류합니다. 간접순환으로 분류를 해요. 자, 다시 극순환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이 극순환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바람의 방향을 얘기를 할 건데 바람의 방향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이거예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러니까 대기가 이렇게 순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기준으로 자, 이 아래쪽에서는 바람이 여러분이 봤을 때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이 봤을 때. 근데 여기 위에서는 어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래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바람이 이렇게 순환하면 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저 하늘 위에요? 아니면은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지면에서의 바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람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은 지면 기준이에요. 지면 기준. 저 높은데 관심 없습니다. 지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붙일 때 불어오는 방향을 보고 해요. 불어오는 방향.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동쪽에서 from east to west.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그럼 이때는 우리 뭐라 부르냐? 바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from이 중요하지 to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오느냐를 따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우린 얘를 동풍이라고 불러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분다? 얘를 북풍이라고 부릅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분다? 얘는 북서풍이라고 불러요. 바람의 방향은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둘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극순환은 공기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위에 있는 바람을 신경 쓰지 말자 그랬어요. 아래 지면 근처의 바람을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불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불어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극지방에서 이렇게 저위도 지방으로 바람이 내려와요. 근데 아까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은 모두 다 어디로 휜다? 오른쪽으로 휜다라고 얘기했어요. 코리올리역과 전향력. 오른쪽으로 휘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바람은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럼 이 내려가는 방향을 내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근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바람이 어디로 휜다고? 오른쪽으로 휘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 입장에서, 제 시선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오른쪽으로 휜다. 어디로 휘어야 돼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이게 오른쪽이죠. 저한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은 전향력에 의해서 얘가 지금 이 극순환을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향력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이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불게 돼요. 실제로는 바람이 그냥 내려오는 형태로 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분다? 내려오면서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바람이 불게 되고요. 자, 여기 볼게요. 가운데 중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은 지금 지면에서 바람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바람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는 애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데 얘도 전향력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휠까? 오른쪽으로 휠까? 오른쪽으로 휘게 되겠죠.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서는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부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이렇게 불게 돼요. 이렇게 불게 돼요. 바람이. 자, 이번에는 여기 저위도 지방 봅시다. 여기 지면 근처의 바람을 보면 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어디로 휜다? 오른쪽으로 휜다. 그러니까 실제 부는 바람은 어떻게 분다? 이렇게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오른쪽으로 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들의 바람의 이름을 이제 붙일 건데, 자, 이 극순환 근처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일단 극지방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이 바람의 이름에는 극자가 들어가요. 극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애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애예요. 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애예요. 이거는 대기 순환 때문에 생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동서만 따질 거예요. 동서만 따지면,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아시죠?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봤죠? 이렇게 사자 그리면 여기가 북쪽, 아래가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죠. 자, 그러면 이 바람 보세요. 이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죠. 위아래 신경 쓰지 말고 옆만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죠. 그럼 얘는 동풍이야, 서풍이야? 어디에서 불어오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From east to west. From east, 동쪽에서 불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바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극지방에서 불고 있는
극동풍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보시면 페레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얘는 무슨 바람이겠어? 서풍입니다. 서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람을 이제 고유명사로 나가야 돼. 성씨를 좀 붙여줘요. 웃자고 하는 소리야. 편씨, 성씨를 붙여서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동풍이니까 동자가 들어갑니다. 얘도 동자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 이쪽에서 부는 바람을 이제 역사적인 이유로 인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무역풍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는 무슨 동무역풍이야. 근데 뭘 보면 되냐면 이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인 것처럼 실제로 여기 북반구와 남반구도 대칭을 이루거든요. 실제로 남반구의 저희도 지방에서도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럼 얘도 동풍이죠. 얘도 동풍이죠. 얘도 무역풍이고 얘도 무역풍이거든요. 얘도 동무역풍이고 얘도 동무역풍이야.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북쪽에 있는 동무역풍이고 얘는 남쪽에 있는 동무역풍이니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될까? 북동무역풍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북동무역풍. 그리고 실제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북동무역풍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자, 세 개의 순환 봤죠? 극순환은 직접순환이고 극순환 때문에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 부른다? 극동풍이라고 부른다. 자, 페레순환은 간접순환이고 이 페레순환 때문에 이 근처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 부른다? 편서풍이라고 부른다. 헤들리순환은 어떻다? 헤들리순환은 원동력이 있는 직접순환인데 얘 때문에 부는 이 바람을 뭐라 부른다? 북동무역풍이라고 부른다 라는 부분들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잠시 카메라가 꺼진 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설명은 했지만 여기 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 판사를 해놨고요. 이렇게 판사해놨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위도 0도에 해당되는 부분, 위도 30도에 해당되는 부분, 위도 60도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들이 대기의 순환 때문에 그 지역만의 독특한 어떤 기후적 특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적도지방은 덥죠. 이렇게 더운 동네를 우리가 열대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한 적도 부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열대 땡땡땡이라고 불러요. 열대 땡땡대라고 불러요. 열대 땡땡대. 열대 땡땡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땡땡이 뭐냐?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대기의 대순환은 얘랑도 대칭이지만 위아래로도 대칭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반구 쪽에서도 공기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나가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하는 이 경계에 바로 적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적도지방을 향해서 북쪽에서도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있죠. 북쪽에서 적도지방을 향해 바람이 쓱 오고 있어요. 남쪽에서도 적도지방을 향해 바람이 쓱 오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공기가 오고 이쪽에서도 공기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지구과학에서 이거 했었는데 뭐였냐면 지각과 지각이 이렇게 만나서 갈 곳이 없네, 어쩔 수 없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야지 라고 했던 이 경계를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수렴형 경계라 그랬죠. 만난다는 걸 수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어때요? 북쪽에서 온 공기와 남쪽에서 온 공기가 적도지방에서 딱 만나서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 열대 수렴대라고 부릅니다. 열대 수렴대.
그리고 이 열대 수렴대는 기본적으로 늘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늘 구름이 많이 생기고 늘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열대지방으로 가고 그 위로 가면 온대지방이 중위도지방에 있고 그 다음에 냉대, 그 다음에 한대기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대와 온대의 중간쯤 조금 좀 더운데 따뜻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더운데 이런 데를 뭐라 부르니까 좀 아쉬워. 또 펜이 안 나와. 아쉬워. 진짜 좀 아쉬워. 이게 뭐라고 부르기엔 조금 아쉬워.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하나 모자란 애들을 한자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는 한자를 써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화질소인데 산화질소보다 산소가 하나 모자라면 아산화질소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뭔가 모자라요. 뭐냐면 좀 덥긴 더워. 그래서 열대 지방인 것 같긴 한데 열대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라. 우리 이런 데를 뭐라 부릅니까? 아열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열대. 그래서 여기는 아열대예요. 기본적으로 30도 부분은 아열대인데 이 아열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여기 30도 부근 봅시다. 30도 부근을 보면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순환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위도 30도인 곳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있어요?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있어요?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있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지? 고기압, 저기압.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은 고기압이었죠.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맑은 날씨를 보인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하강기류 발달하죠.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뭐냐면 아열대, 고기압은 아니고 아열대 고압대라는 표현을 써요. 아열대 고압대. 그러니까 고기압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하강기류가 주로 발달하기 때문에 구름이 잘 안 생기겠지. 구름이 잘 안 생기니까 비가 잘 안 오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건조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위도 60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도 60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얘는 좀 추워요. 많이 추워서 한대예요. 한대. 아이고 추워. 한대라는 표현 씁니다. 일단 절대 한양대 아닙니다. 한대예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이런 드립 좋아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 있어요. 자, 한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대기 대순환 할 때 나름대로 색깔을 좀 구분했잖아요.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죠. 물론 여기는 제가 대충 그리느라 그런 거긴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화장실 가면 혹은 목욕탕 가면 파란색은 찬물을 의미해요? 따뜻한 물을 의미해요? 찬물 의미하죠. 그리고 빨간색은 뭘 의미합니까? 뜨거운 물을 의미하죠. 얘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람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찬바람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 열대수렴대는 지금 남쪽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오는 거고 북쪽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오는 거죠.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 쉽게 말하면 성질이 같은 공기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수렴대라고 불렀죠. 만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만나죠.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와서 올라가고 여기서도 바람이 이렇게 와서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은 여기 적도지방과 60도 지방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 한대 수렴대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는 똑같이 빨간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뜨거운 애들끼리 만나죠. 근데 여기는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바람과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 쉽게 말하면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는 걸 뭐라고 부르게? 너네 중학교 때 배웠다 이거.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는 거. 여기 찬 공기가 있었는데 여기 뜨거운 공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얘를 빡 타고 막 올라가. 그래서 막 구름이 만들어져. 이렇게 막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내 자리야, 네가 비켜, 막 이렇게 싸웁니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싸워서 생기는 그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전선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 다음에 정체전선,
폐색전선 막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만나니까 수렴대라고 부르고 싶은데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선 전선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것까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 해류까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대기대순환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시험 문제 출제확률 99.9999999999999%예요. 그럼 0.000000000000001%는 뭐냐? 선생님이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전에 그만두면 돼요. 그럴 일이 없겠죠. 무조건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자, 대기대순환이 자전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전이 없을 때를 배운 이유는 원동력 때문에 배운 거고요. 대기대순환은 총 3개의 순환, 극순환, 폐례순환, 해대순환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부는 바람들이 극동풍, 편서풍, 북동무역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순환과 순환 사이에는 열대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한대 전선대라는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지역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도 기본적으로 상승기류니까 날씨가 안 좋겠죠. 흐리겠죠.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쯤 하면 30분 수업을 채웠을 것 같습니다. 대기대순환까지만 하고요. 우리 해류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줌에서 봐요.